자, 저희가 어제는 스윙 배웠고요. 계속 하던 건데, 이번에 이제 EDT 중심으로 배웠고, 타이머라는 것도 좀 배워봤어요. 이렇게. 스윙은 여러 윈도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윈도우. 지금 전 전체 모드라서 저렇게 뜨고 있는데, 자, 여러 윈도우를 우리가 스윙 또는 AWT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AWT의 이제 확장된 버전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스윙의 요 윈도우를 J프레임이라 부르고요. 자, 요 J프레임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EDT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라고 하는 스레드가 존재합니다. 자,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 자,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이 윈도우에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와 화면에 그리는 그래픽 이런 것들을 다 이 스레드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스레드. 대표적으로 처음에 본 게 윈도우 리스너라는 걸 해봤어요. 지금 현재 요 클로징 버튼을 눌렀을 때 닫히는 거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 했던 거는 자, 우리가 버튼에서 어떤 작업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EDT라는 게 하나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한 명. 그러니까 이 스레드는 한 개라서 일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3초간 쉬라고 했더니 자, 이 EDT가 하는 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벤트도 받고 그 다음에 화면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을 때 3초간 쉬면 버튼이 안 올라가고 눌린 채로 그대로 있더라. 자, 보면 자, 지금 요 버튼이 안녕이 요 버튼이에요. 요 버튼. 지금 이 윈도우에는 스레드가 하나가 있고 이 친구가 화면에 그래픽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일은 자, 이 친구를 누르면 3초 뒤에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누르면 이렇게 눌린 채로 가만히 있고 요 윈도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춘다는 거예요. 눌린 채로. 3초가 지나면 이제 올라오겠죠. 다시 1, 2, 3초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친구의 내용을 바꾸고 싶어도 여기서 자, 저는 분명 바꾸고 슬립을 눌렀는데 안 바뀌고 3초 뒤에 바뀔 거예요. 실행해보면. 자, 제가 말하는 거는 눌렀을 때 라벨이 아니라 바뀜 이렇게 되고 그죠? 3초 있다가 그죠? 3초를 멈추는 건데 그죠? 바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3초 뒤에 바뀜이 된다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자, 분명 바뀜이 먼저 발생해야 되는데 3초 있다가 바뀜이 된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자, 심지어 이제 반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반영도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거 반영이 왜 안 될까? 제가 여기 안녕으로 바꾸고 있네요.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라 자, 안녕으로 바꾸고 있네요. 또 다시. 자, 여기 라벨이었다가 바뀜으로 자, 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죠. 자, 바로 바뀌고 3초 지나야 되는데 3초 지나고 바뀌고 있어요. 이유가 자, 이 스레드가 이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이 친구 바뀜을 화면에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라벨에서 바뀜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EDT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EDT의 존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 그 다음 수업에 보시면,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자, 1초간 쉬고, 요거는 제가 함수로 만든 거고, 타임을 1초 줄이고, 그 다음에 화면에 타임을 1초 줄인 거 출력하는 코드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시작을 눌렀을 때, 지금 만약 요게 스레드가 없다. 자, 이렇게 스레드가 없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작 누르면, 자, 지금 현재 요 setText가 실행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고, 10초가 지나고 타임이 0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0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하지만, 아까 방금 바꿨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일꾼을 하나 만들어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가 새로 하나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면에 그리는 일꾼은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setText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EDT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EDT. 자, 지금 현재 요거는 그냥 스레드죠. 일반적인 스레드. 자, 이 친구가 텍스트를 바꾸게 하지 않고, 자, EDT가 텍스트를 바꿔라라고 위임을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위임을 해주는 코드가 swing utility invoke creator. 자, swing utility invoke creator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있는 run에 있는 코드가 자동으로 EDT한테 위임이 된대요. 그래서 라벨의 텍스트는 EDT가 바꾼다. 아까 EDT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이 윈도우의 그래픽을 바꾸고 이 윈도우에 있는 이벤트를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EDT가 하는 거다. 지금 여기 텍스트가 10에서 9로 바뀌는 거는 그래픽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을 바꾸는 것을 EDT한테 위임하겠다. invoke lay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주기가 있는 무한 반복문. 자, 이런 걸 우리가 이벤트 루프라는 걸로 대신 작업을 할 수 있대요. 그게 타이머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타이머. 자, 이 친구는 EDT가 작업하는 이벤트 루프고요. 마치 멀티스레드처럼 동작한다 그랬어요. 자, 멀티스레드처럼 동작하는데, 자, 원리는 이렇다고 했어요. 어떻다고 했냐면, 자, 위에 코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꾼이 2명인 거예요. 자, 둘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 친구는 이 친구를 타임을 줄이는 일을 하고, 자, 이 친구는 그래픽을 그리는 일을 하고, EDT는. 자, 그런데 이제 타이머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고요. 자, 1초마다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문. 위에 코드랑 똑같은데, 자, 혼자서 일을 한대요. EDT가 혼자서. 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들이 이렇게 온다. 자, 그러면 EDT가 순서대로 처리를 한대요. 너 했어? 너 했어?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반복 주기가 있는 친구는 실행한 후에 이렇게 뺑 돌려서 뒤로 다시 보낸대요. 그리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다시 왔으니까 또 처리하고, 또 다시 반복문이니까 뺑글을 돌아서 다시 보내고. 자, 그러다가 또 다른 일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처리하고,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해요? 처리하자마자 뺑글을 돌아서 뒤로 보내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친구를 계속 루프 시키고 있죠? 자, 루프 시키고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벤트 루프라고 한다.
자, 이벤트 루프. 자, 그래서 이 타이머는 멀티스레드처럼 보이는 이벤트 루프 작업이더라. 자, 혼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안에서 오래 걸리는 일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EDT가 이 작업을 할 때, 시간이 한 뭐 3초 걸렸다. 그럼 이 뒤에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되겠죠? 계속 이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 타이머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타이머는 간단한 작업들을 하기에 어울리고, 자, 오래 걸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3초 이상 걸리는 건 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1초 뒤에 타임을 1줄이고 셋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는 바로 EDT가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위에처럼 스레드가 작업하지 않도록 텍스트를 위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위에 코드가 이해하기는 쉽죠? 위에 코드. 자, 이 스레드는 반복적인 일에 특화돼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현재 요 스레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DT는 윈도우를 그리고 있어요. 자, 윈도우 이벤트도 받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코드 안에 지금 현재 요 윈도우에 있는 버튼, 자, 이 친구의 텍스트를 10, 9, 8, 7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이 스레드가 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EDT 입장에서 너가 왜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왜 이 버튼의 텍스트를 10에서 9로 바꾸고 있니? 자, 이렇게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자, 나 위임할 거야. 누구한테? EDT한테 요 텍스트 작업을 위임할 거야. set 텍스트 작업을. 그러면 자, 나는 누구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여기서 19, 8, 7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EDT한테 위임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 오래 걸리는 일을 얘가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EDT랑은. 자, EDT랑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는 오래 걸리는 일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오래 걸리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해서 작업을 해보면 이렇게 19, 8, 7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0이면 멈추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눌렀더니 자, 이렇게 여러 번 줄어들고 있죠. 자, 이건 똑같이 타이머가 여러 개 생성돼서 그래요. 내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타이머가 여러 개 생성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내가 if 타이머가 자, 널이 아니면 이 함수를 실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다음 코드는 실행되지 않겠죠? 현재 여기 지금 액션 퍼폼드라고 하는 함수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종료하겠다 그러면 이 다음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리턴 함수를 종료한다 이 뜻이죠. 지금 현재 이 함수가 보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널일 때만 이 작업을 하겠죠. 다시 실행해보면 자, 여러 번 눌러도 한 번만 줄어들죠. 자, 여러 번 눌러도 그 다음에 요걸 주석을 달고 다시 실행해보면 자, 여러 번 누르면 여러 개씩 줄어들어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특정 스레드가 이미 0이 된 것을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그래서 여기서 검사가 안 돼서 그래요. 만약 이게 꼭 0일 때 멈추고 싶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하면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아니라 자, 그러고 나서 실행해 보면 자, 잠시만요. 그쵸. 다시 해볼게요. 어이, 스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스탑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타이머가 여러 개 있어서 그러네요. 타이머가 여러 개. 그래서 이 변수가 이 타이머를 여러 개를 참조 못해서 그래서 현재 마지막에 있는 타이머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요걸 해결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작게 한다 그래도 일단 최선의 방법은 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타이머가 널이 아니면 리턴. 자, 이렇게 하면 여러 번 눌러도 문제가 없겠네요. 여러 개 안 눌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EDT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EDT, 그 다음에 타이머라고 하는 EDT 전용 주기 함수, 반복 실행하는, 주기 반복 실행하는 반복문을 타이머라는 걸 배워봤어요. 자, 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스윙. 자, AWT라는 거는 최초의 자바 GUI고요. 이게 나온 이유는 이제 여러 플랫폼, 윈도우랑 macOS가 있는데 둘 다 개발하기 힘들고 운영체제마다 다른 화면이 나와서 불편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쪼르륵 있고요. 자, 자바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 AWT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AWT 목표는 공통된 API로 GUI를 만들게 한다. 그래서 플랫폼의 의존성을 줄이는 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컴포넌트라 부르고요. 컴포넌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펜을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컨테이너.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컨테이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다 이것을 컴포넌트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컴포넌트. 이제 보면 이렇게 J 컴포넌트 이렇게 써져 있죠. 컴포넌트는 어디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하나의 버튼이나 이런 인풋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창, 윈도우가 있죠? 윈도우. 자, 요 프레임이나 다이얼로그는 이제 알림창이라 불렀고요. 경고나 알림하는 걸 이렇게 다이얼로그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컨테이너라는 친구가 있어요. 컨테이너. 보통 이제 여러 윈도우나 그 다음에 여러 패널 이런 것들 우리가 컨테이너라 부르고요. 컨테이너는 이 안에 레이아웃으로 컴포넌트를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컨테이너라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 친구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면 되고 제가 만들어드린 예제에도 이 친구들 쭉 다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 보면 약간 써져도 있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테이너랑 컴포넌트는 자,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 위에 이렇게 있는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라 합니다. 자, 이 안에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라 부르고요. 자, 근데 이제 컨테이너 안에 물건들을 어떻게 쌓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 부르고요. 레이아웃. 자, 그래서 컨테이너는 컴포넌트를 닫는 그릇, 컴포넌트는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요소 이렇게 됩니다. 자, 컨텐츠 패널에 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요것도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자, 컨텐츠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가 있잖아요. 윈도우. 자, 여기에 보이면 컨테이너가 있죠?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의 실제적인 이름이 컨텐츠 패널인 거예요. 실제적인 이름 컨텐츠 패널. 이 컨텐츠 패널에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윈도우 안에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이 컨텐츠 패널이더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윈도우에 실제로 애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컨텐츠 패널의 영역에다가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이 컨텐츠 패널이라는 것이 있더라. 컨텐츠 패널. 자, 아까 본 것처럼 라벨은 텍스트나 이미지가 있는 것을 라벨, 버튼 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줄인 텍스트 필드, 우리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치는 것이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여러 줄 텍스트 에어리어. 그 다음에 취미 같은 거는 체크박스. 성별은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선택하는 거는 콤보 박스. 자, 리스트가 나오면 J리스트, 테이블 형태가 있으면 J테이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실제로 배치하는 컨테이너가 J패널.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테이너는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배치 마법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부르고요. 레이아웃 매니저는 기본값이 볼더 레이아웃이랑 플로우 레이아웃. 여기 이제 패널이 J 패널이 플로우 레이아웃. 그 다음에 프레임이 J 프레임이 요 볼더 레이아웃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요 그리드 백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드 백 레이아웃은 그리드 레이아웃이랑 친척인데 친척. 자, 그리드는 현재 크기가 동일하죠. 이렇게 크기가 동일하게 나눠져 있고 그리드 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백도 정할 수 있고 비율도 뭐 4대1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비율이랑 여백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것이 그리드 백 레이아웃. 물론 그리드 레이아웃도 여백은 정할 수 있는데 비율은 정할 수 없어요. 뭐 너는 2고 너는 1이고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드 백은 비율을 정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레이아웃을 꼭 써야 되더라. 자, 레이아웃을 꼭 써야 되더라. 자, 이렇게 레이아웃 종류대로 정리해 놨고요. 자주 쓰는 함수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라는 친구가 요 윈도우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더라. 이렇게 상주하고 있어서 이 친구가 자, 버튼에 이벤트도 받고 화면에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이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더라. 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입력 중심이더라. 그래서 요런 클릭, 키 입력, 창닫기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누가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가 기다렸다가 발생하면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 자, 이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는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 하나밖에 없어서 단일 스레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 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일 중에 하나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러면 다른 일은 처리되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멈춰버리더라. 자, 그래서 오래 걸리는 일을 작업을 할 때는 이 친구를 스레드를 따로 만들던가 또는 주기를 가지는 함수를 쓰던가. 근데 스레드를 보통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겠죠. 자, 넘어가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버튼들은 이벤트, 사람들이 누르거나 하는 것들의 이벤트를 받더라. 이벤트. 그래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된 코드를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라고 부르더라. 자, 그래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된 코드라고 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콜백 함수라고 불러요. 이걸 다른 말로 콜백 함수. 자, 쭉 내려보면 대표적인 이벤트 함수들 액션 리스너, 마우스 리스너, 마우스 모션 리스너, 키 리스너, 윈도우 리스너, 포커스 리스너 이렇게 아이템 리스너 같은 것들이 있더라. 자, 너무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가 많으면 어댑터 같은 걸 쓰실 수 있더라. 자, 밑으로 쭉 내려올게요. 자, 우리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가 추가 수정되었을 때 우리가 리밸리데이트 또는 리페인트로 추가 수정을
반영하실 수도 있더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